저는 강환국이라고 하고 저는 12년 동안에 코트라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 7월에 나와서 이제 파이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작가, 유튜버, 뭐 강사 그리고 이제 3프로 TV MC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제일 재밌는고요. 사실 다 재밌어가지고요. 네. 뭐가 딱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아니 파이어 하신 다음에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엄청난 행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죠. 그만큼 또 그 회사 코트라 좋은 회사 다니시면서 네. 투자도 하시고 그때 또 성과가 좋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네. 또 노력하시고 예. 그래서 또 지금의 모습이 있으신 게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때 막 코트라 다니시면서도 계속 주식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 CFA 자격증을 딴 것도 이제 1, 2차는 제가 공익 때 했는데 이제 3차는 제가 그러니까 입사해서 이제 그 합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투자 공부를 했었죠. 입사할 때부터요. 네. 근데 원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투자 공부는 좋아합니다. 딴 공부는 제가 싫어하는데요. 네, 투자 공부는 돈이 되니까 동기부여가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회사 기간 12년 동안 네. 좀 어떤 성과를 좀 이렇게 이루셔가지고 투자 성과요? 예. 제가 뭐 그 회사 들어갈 때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로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익 때 뭐 알바도 하고 용돈 모으고 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모았었고 한 2,500 정도 모았었네요. 뭐 나올 때는 그래도 뭐 29억으로 나왔으니까 뭐 진짜요? 뭐 괜찮죠. 네. 와. 근데 물론 그거는 네. 제가 그거를 다 투자로 수익을 낸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월급을 안 쓰고 이제 모아가지고 원금을 계속 불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와 29억을 드셨어요. 그 지금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 와 그럼 12년 동안 거의 30억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와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저도 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파이어 관련 책을 또 한 권 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파이어를 했는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그 이제 책을 내는데 한 20명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싱글 파이어라는 채널도 굉장히 인기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파이어를 이루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저도 나갔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멋진 분들 되게 많아요. 제 나이에. 네. 그러면 그래서 가능합니다 분명히. 와 그럼 이거 30억이 네. 되시기까지 주식이 아무래도 위주였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특히 초창기 그 주식은 그 계속 15년 동안 이제 계속 해왔고요.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나중에는 뭐 코인 같은 것도 하고 뭐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이런 거 좀 다양하게 분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인 뭐 스타트업 이런 쪽도 성과가 좋으셨어요? 네, 그럼요. 네네. 예. 네. 제가 유일하게 성과 안 좋은 거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 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부동산 그 하락기 때 네. 투자하시고. 그렇죠. 거기서도 제가 사실 뭐 돈을 잃은 거는 아닌데 네. 그때 그 부동산을 안 팔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네. 그럼 그거는 왜 네. 좀 실패하신 것 같으세요? 왜 실패했냐고요? 네, 다른 건 다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제 책에 맨날 투자 심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 심리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얘가 무조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10년인가 11년에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13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13년 말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14년에 이제 본전을 뚫고 한 3천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꼴 보기 싫어. 더 이상 보기 싫어 해가지고 걔를 그때 팔아버린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처분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처분 효과라는 거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조금만 벌고 파는 거를 처분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조금만 벌고 파냐 하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이익을 보고 날려버리는 게 처분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그대로 걸렸습니다. 그것도 책에서 그 MDD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 낙폭이 커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본전 회복하면은 얼른 팔고 싶어 하는 심리. 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다른 주식 투자할 때는 네. 그런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이제 안 느낍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오히려 이제 좀 떨어지는 애들 빨리 손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애들 계속 냅두는 거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내려가는 거 빨리 제거해버리고 올라가는 거 냅두고 그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네. 근데 그게 네. 내려가는 거를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쵸. 손실을 네네. 확정하는 예. 거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하도 많이 해보니까 오히려 요즘 파란색 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네.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30억의 결과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고 네. 하시니까 그쵸. 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사전에도 좀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투자하는 종목을 잘 모르신다고.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종목을 모르는데 투자 음.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는 이제 어떤 성격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가 개별 종목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나,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성장을 하는가, 세 번째는 이 종목이 우량주인가, 그 세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 개를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에 나온 지표를 보고 주로 이제 그거를 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가 그거에 집중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성격이 있는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종목은 알아서 따라 나옵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저는 사고 저는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아, 그럼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네, 그죠. 네. 와. 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부터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와. 전부터요. 네. 와. 근데 그게 처음으로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시지만 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했는데 네. 만약에 내 계좌에서 이제 파란 게 나오고 마이너스가 뜨면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초창기에 제가 돈을 벌었거든요. 그걸 네. 2006년, 7년 그때. 어. 그러니까 아 이게 되네라고 하고 이 방법이 되는구나라고 그때 새겨져가지고 15년 동안 계속 그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방법으로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왠지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손실을 좀 봐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주식을 보통 몇 개 정도 사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0개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네. 전 그 기업의 이름만 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하나 기억나는 거에서 기아자동차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업은 이제 뭘 하는지 아는데 뭐 밑에 있는 소위 듣보잡 기업들은 그냥 이름을 봐도 도대체 이게 뭘 하는지 가늠도 못 잡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하고 하는 거죠. 네. 아, 뭐 되게 충격적이네요. 이게 네. 제가 기아자동차는 압니다. 천하다 만든다는 거. 네. 그렇죠. 아니 제가 그래도 한 수십 명, 수백 명 인터뷰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런데도 벌써요? 네. 근데 이런 네. 분은 처음 만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정보차 모르 사면. 아니 그러면은 그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리스트로 그러면 통과된 게 네.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60개가. 네, 맞아요. 그 네. 60개에 딱 그렇게 투자를 네. 딱 그 금액을 나눠가지고 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소형주 전략, 대형주 전략, 뭐 중립적 전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소형주 전략이 나오면은 일단 뭐 시가총액 하위 20%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 20개가 이제 리스트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걸 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50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좋은 20개를 뽑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버린 30개의 수익이 늘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 50개 내에서 옥상 20개를 뽑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사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막 네. 코스피, 코스닥, 뭐 중소형주, 뭐 대형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중소형주가 수익이 훨씬 더 높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사면 네. 팔긴 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팝니다. 네. 6개월에 팔아요? 네네, 그것도 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뭐 월별로 해도 되고 분기별로 해도 되고 반기별로 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월 말이랑 4월 말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11월부터 4월이 수익이 월등 높고요. 그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익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종목을 바꿔 낍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약간 퀀트 투자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또 이제 뭐 가치 투자도 있고 단기 네. 트레이딩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투자법보다 네. 이 퀀트 투자가 더 맞으셨던 거예요? 일단 뭐 저한테는 당연히 맞아서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장점이 여러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전략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과거에 썼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성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물론 이제 과거에서 이 전략이 잘 통했다고 미래에서 잘 통한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 정도 수익이 났구나. 오케이 그럼 이 전략 해야겠다 해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퀀트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제 생각에 1년에 한 서너 시간 될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1년에 2시간? 그 정도인데 그럼 저는 364, 63시간 동안은 딴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 대비 수익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보자가 배우기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전략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수익이 양호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 전략도 좋은데 내 전략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냥 있는 전략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개의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 6개월 투자를 해서 네. 팔면 막 6개월 동안은 수익률이 네. 그냥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제가 23% 정도 이제 벌었거든요. 6개월에. 네. 아니요, 그 1년 내내.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올해는 제가 4% 정도 좀 깨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그 정도면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20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당연히. 20년에는 근데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땐 장이 엄청 올라가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매번 항상 플러스로 파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유시 종목이라고 했는데 유시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6개월 후에 팔게 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네. 대신에 또 그 중에서 또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근데 그거를 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전 당연히 60개 종목 중에서 그 제 포트폴리오 이끌어주는 그 훌륭한 종목들만 담고 싶고 나머지 종목들은 빼고 싶기는 한데 제가 그 정도 실력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6개월에 딱 그 시점에서 네. 이제 뭐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네. 딱 봐가지고 팔고 네. 그거를 이제 거의 10여 년 동안 반복해 오시면서 그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더하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30억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30억 자산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금을 계속 이제 갖다 부어서 넣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년 동안에 2천만 원을 30억으로 150배를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네. 야, 근데 그게 진짜 6개월 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마이너스인데 그때 또 어차피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 팔고 네. 다음번에 또 하는데 만약에 또 판다 하면은 네. 두 번만 반복돼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별로 짜증 거 같은데.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백테스트를 하고 종목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돌리면 됩니다.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뉴지스탁에서 젠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한두 개 또 새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네. 그럼 쓰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거 당연히 써야죠. 네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쓰면 네. 약간 뭐 이렇게 월 정액식으로 하는 건가요? 퀀티킹 같은 경우는 지금 월이 아니라 연 18만 원 정도 하고 그렇게? 있고요. 젠포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백테스트 하는 그 이제 백테스트 이용권을 사야 되는데 그쪽 젠포트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벤트 참여하고 댓글 남기고 하면은 문자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그 대표님한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전략이 네. 그러면은 그게 공개가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쓰면 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 논문이 심지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 전략을 논문 같은 걸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전략의 수익률이 떨어지는가 높아지는가 그거를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논문 공개 후에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미국을 뺀 딴 그 나라에서는 그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 책을 몇만 권 팔았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 전략을 그대로 쓰면서 따라하면서 몇 년 동안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 네. 되게 유니크하고 진짜 저 책 읽어봤을 때 진짜 한번 만나뵙고 싶더라고요. 네네. 네. 너무 영광이네요. 네. 투자하는 그 방법이 너무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한 1년 정도를 봤을 때 네. 목표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1년짜리 목표 수익률은 제가 없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똑같은 전략을 써도 제가 그것도 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똑같은 전략을 써가지고 6개월로 돌린다고 치면은 재수 없을 때는 40% 깨지는 구간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0% 이상 버는 구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략인데도 어떤 특정 6개월은 마이너스 40%, 어떤 특정 6개월은 100%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오는 6개월에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제가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투자하면은 뭐 복리 15에서 20%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가 제 목표 수익률이죠. 네. 복리로 아주 길게 봐서. 네.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그래? 따라해보자 했는데 근데 이번 6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를 욕하겠죠. 진짜 뭐냐고 하면서. 근데 원래 투자 전략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나올 때도 있고 40이 나올 때도 있고 플러스 100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거를 밸런싱 해가지고 하면은 복리 15에서 20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그 MDD가 20% 네. 이내로 네. 하면서 높은 한 자릿수라고 하셨나요? 그 자산 배분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그 네. 전략 얘기해 주실 때 네. 목표가 그 MTD가 20% 밑으로 미만, 네, 그죠? 미만이면서 네.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의 연복리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전략의 목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최소한인데 뭐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낮은 2자리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 한 궁금해지는 게 네. 그 퀀트 투자 그런 방법하고 네. 그 워런 버핏이 약간 네. 그 지수 인덱스 투자 얘기하면서 네네. 그게 연복리 수익이 뭐 10% 나온다고 하잖아요. 배당까지 하면 조금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9% 뭐 이렇게 10% 초반 예. 그런 것과는 좀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워렌 버핏이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90%는 S&P 500 인덱스 그리고 10%는 뭐 현금 또는 단기채로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전략이 그 장기적으로 한 복리 10%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략이 가장 큰 단점은 중간에 그 S&P 500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구간이 종종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당연히 워렌 버핏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거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전략으로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S&P 500만 설명하셨는데 S&P 500에다가 채권이나 금 같은 거를 섞어 넣잖아요. 그럼 MDD가 20%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수익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MDD가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겠네요. 그 장기 투자로 끌고 가려면. 일단 MDD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까지 떨어지는 건 많이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 특히 20% 이상 떨어지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빨리 본전을 만회해야 돼라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뻘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뻘짓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알아서 뭐 우량주도 사고 뭐 지수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잡주로 빠지거나 그 다음에는 뭐 코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선물 옵션으로 가고 해외 선물 옵션으로 가고 거기다가 뭐 신용도 끌어들고 가족 돈도 끌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MDD가 커져가지고 손실이 커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이런 일들을 많이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주식으로 패가 망신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MDD가 작으면은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MDD가 커지면은 이제 오기 그리고 본전 만회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한 20분 들었는데 너무 솔깃한데요. 네. 그 이 책 거인의 네. 포트폴리오를 좀 쓰시면서 네. 좀 시청자분들이 요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뭐 한두 가지 정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으로 MDD를 무작위 줄이시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데 사실 복리 8에서 14%를 10에서 20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정상적인 직장이 가진 사람 그 정도는 복리 8에서 14% 정도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욕심을 많이 갖지 말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MDD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네. 투자 전략 여러 가지를 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따라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따라하라고 쓴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해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MDD를 그쵸 이제 보통 저기 책이 나오는 전략 두세 개 정도를 함께 쓰면은 보통 MDD가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MDD가 10% 미만이라는 거는 한 진짜 30년, 40년, 50년 투자를 했을 때 최악의 순간에 잃는 것이 10%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저자님 그 만약에 어떤 분이 네. 뭐 한 이제 월 소득으로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거예요. 네. 한 150만 원 생활비 쓰고 네. 한 100만 원 여윳돈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럼 100만 원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예. 저기에서 나오는 투자 전략 한 두세 개를 네. 그럼 뭐 30만 원씩 쓰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뭐 6개월 네. 아니면 1년 그때마다 리밸런싱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뭐 처음에는 네. 그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비중이 좀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전략은 뭐 1,200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전략은 뭐 900이 되어 있고 하면은 근데 이러면 또 이제 100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100만 원은 그 세 개 중에서 부진한 전략이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부진한 진력이죠. 예,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전략에 비중을 대충 맞춰가는 게 이제 목표니까요. 예. 예를 들면 얘가 1,200이고 얘가 900이니까 얘를 100만 원 넣어줘가지고 그 1,000, 1,200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세 개의 전략을 맞춰가다가 네. 이제 빠지는 거에 더 이제 월급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맞춰가다가 6개월 있다가 세 개를 다 파는 거예요. 아니요. 저 거인의 포트폴리오 나온 전략은 안 팔고 그냥 계속 돌려드립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월급을 넣는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뭐 1년 정도 되면은 차이가 이제 많이 날 거거든요. 전략들이. 그러면은 그 전략의 비중을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6개월 후에 얘가 1,500이 되어 있고 얘가 1,100이 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200을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맞춰서 다시 1,3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기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온 전략은 퀀트 예. 전략이 아닌가요? 다 쿼트 전략이죠. 네. 근데 하면 된다 쿼트 투자라고 전체기 쓴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한국 개별주를 가지고 이제 그 쿼트 전략을 돌리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4월 수익이 월등히 높고 5월 10월이 별로거든요. 네. 근데 저기 나오는 자산 배분 전략이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딱히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쟤는 5월 10월에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전략은 네. 그 에셋 클래스별로 주식, 네. 채권, 금 그게 하나의 전략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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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그렇게 세 개가 있으면 네. 근데 그걸 세 개를 쓰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투자해서 그거는 중간에 팔지 않고 어차피 그 자체 내에서 이미 그 자산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네. 가져가는 거군요. 예. 그리고 다 ETF로 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온 전략들은 전부 다 ETF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하면 된다 쿼트 투자는 이제 국내 개별주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좀 조단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략하고 네. 이거는 조금 다른 거네요. 앞서서 6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팔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맞아요. 그건 종목입니다. 네, 종목이고 네, 그렇죠. 네. 저거는 이제 자산 네. 배분 쪽이 되어 있는 전략이고 네. 그러면 저게 약간 더 다가가기가 쉽긴 하겠네요. 팔지도 않고.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초보한테는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한 가지 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투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언제 팔지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종목을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삽니다. 당연히 얘가 오를 줄 알고 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얘가 오를 수도 있는데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답이 없거든요. 어디를 가도. 예, 그래서 이제 자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얘를 언제 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제 팔 것이냐라는 거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얘를 사가지고 6개월 후에 무조건 팔겠다라고 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원에 들어갔는데 뭐 80원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선절을 하겠다. 또는 얘가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면 200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뭐 10에서 20% 떨어지면은 최고점 대비 얼마 떨어지면은 팔겠다. 그거를 먼저 정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계획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이 종목이나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중립적일 때 언제 빠져나올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수익률, 금액하고 기간이 있다고 하면 네.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오로지 가격만 보고 이제 파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오로지 기간만 보고 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뭔가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예.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인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치 투자를 하면은 뭐 이 기업에 뭐 이익이 많이 불어날 것 같아서 또는 뭐 이 회사가 뭐 새로운 뭐 플랫폼을 런칭하는 게 잘 될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 플랫폼이 더 이상 안 되거나 이익 성장률이 이제 스톱했을 경우에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시기에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이유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